부동산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하세요. 강스타의 스타 클래스. 네, 오늘은 아파트 매매 시에 법무사에게 호갱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최근에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번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는 지역과는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직접 셀프 등기할 시간이 없어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했던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그쪽과 연결된 법무사에 견적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법무사 견적표를 받아봤는데요. 이상하게 법무사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것이 최초에 받은 영수증표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가지 추가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수수료와 부가세, 법무사 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초에 제가 봤을 때 이 수수료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자, 대한법무사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제9조 기본 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보수율표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부가세 포함해서 68만 5,960원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견적이 78만 4,960원이니까 9만 9천원 정도 비싸게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 외에도 재직명 만원, 열람 및 등본 만원, 등록대행 4만원, 신고 4만원, 총 10만원의 추가 비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그냥 수수료를 다 주는 편인데 이게 다 합하니까 한 20만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법무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지역의 법무사 요율표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 전화를 끊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대한법무사협회에 이렇게 요율표가 나와 있는데 왜 별도로 운영하는 요율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쪽 지역의 법무사 협회에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그 협회에서도 별도로 운영되는 이런 요율표는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본인들이 업데이트된 내용을 몰랐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 대한법무사협회 이 요율표는 2018년도에 개정된 것으로서 모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가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보니 제가 얘기한 그 수수료로 바꿔서 계산을 다시 해주겠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예전 거와 현재 견적표를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기존에 받은 견적이고요, 오른쪽이 최종적으로 받은 견적입니다. 수수료는 일단 법정 수수료로 변경을 하였고 추가되는 비용 중 신고비와 등록 대행비를 제외시켰습니다. 뭐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한 18만원 정도 세이브가 됐네요. 자,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법무사를 통해 이전 등기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알아봐야 할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법무사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이 법무사 요율표가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인지세입니다. 자, 인지세란 재산의 변동에 따라 증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관공서에 제출할 때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자, 이것 또한 매매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만원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지대입니다. 증지대는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는 수수료인데요. 자,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종이로 제출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표직 양식을 사용을 하면 13,000원이고 일반 종이 양식을 사용했을 때는 15,000원의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법무사를 통하실 때는 대부분이 종이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15,000원으로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민주택 채권입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채권을 매입하자마자 다시 되팔기 때문에 그 채권 할인율에 대한 비용만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국민주택 채권은 이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약채권, 셀프채권 매입 도우미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순서대로 하시면 즉시 매도 시 본인 부담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가 나온 금액인데요. 얼추 지금 견적 받은 것과 비슷하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항은 법무사 비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아까 보셨던 재직명, 열람 및 등본, 등록 대행비, 신고비, 교통비 등등,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무사별로 임의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과도하게 잡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이전 등기 법무사 수수료 최종 정리본입니다. 반드시 내야 할 수수료는 법무사 수수료,
인지세, 증지대, 국민채권 매입 처분 금액, 취득세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맞는지 재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무사 임의수수료입니다. 재직명, 열람 및 등본, 등록대행, 신고대행, 교통비 등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협의가 가능한 비용들로서 너무나 과도하게 잡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아파트 매매 이전 등기하실 때 법무사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셨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스타의 스타 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